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아시다시피 파라셀 군도, 스프래틀리 군도 이런 데다가 산호초 그리고 인공 구조물 이런 걸 세우고 남의 구단선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그 남중국해 전체가 자신들의 내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거기 자원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서해 김대중 대통령 때 서해의 이 한중 구역을 확실하게 매듭을 안 짓고 그냥 잠정 조치 수역 이렇게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전체를 다 중국이 먹어버리겠다는 이런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걸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미국이 신안 염전 노예를 언급하면서 거기를 막 때렸죠. 자, 그런데 또 그런 지역들, 호남 지역에 있는 인신매매다 이러면서 거기를 또 때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지역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계속 때렸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뭔지 보도록 하겠고, 또 중국이 시진핑이 아마 그랬는가 본데 미국에 대들다가 지금 큰일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서해는 중국이 흘려보내는 막대한 양의 오폐수와 삼중수소, 고농도 미세먼지가 뒤덮은 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남중국해를 집어삼킨 방법으로 서해를 완전히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일명 신식 양어장 인공구조물이 서해 침탈을 위한 전진기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아예 인공섬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중동 지역에서 사용되던 석유 시추선을 사들여 확대 개조한 뒤 양어장 지원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여 앞서 설치한 불법 구조물 설란 1호와 설란 2호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의 선체를 거대한 철제 삼각다리가 고정하고 있는 형태로 설치되는데요. 이는 이 구조물이 해저면에 고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구조물이 사실상 미니 인공섬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일대에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이곳을 기점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주장하며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강탈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곳에서 이러한 불법 구조물을 섬으로 규정하고 주변 수역을 잠식해 나가는 방식으로 남중국해 이른바 영해 구단선을 설정해 주변국의 해양 주권을 강탈해온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중국이 해류에 휩쓸리지 않는 고정 구조물을 통해 해상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이라며 고정 구조물과 반잠수식 구조물인 설란 1, 2호기를 통해 한국 선박의 항해 접근권을 제한하고 내해화하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서해를 내해화할 경우에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데요. 중국의 전방위적인 침략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대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 도대체 어디까지 오염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양식장 지원시설이라면서 이런 걸 설치했어요. 양식장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벌리길래 그 조그만 양식장에 이런 걸 지어서 지원해서 이게 돈이 남겠습니까? 결국은 그 양식장은 핑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양식장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또 구조물을 설치했어요. 그리고는 인공섬이라고 주장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 잠정 조치 수역 끝단까지 여기가 우리 영해야. 왜? 여기가 우리 섬이니까. 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역사가 그래왔으니까. 어떤 역사냐? 바로 남중국해 역사죠. 여기 중국말로는 서사군도, 중국말로는 남사군도, 영어로는 파라셀 군도, 그리고 여기 남쪽은 영어로 스프래틀리 군도, 이런 여기 이제 필리핀하고 싸우고 있는 지금 스카포라 암초고요. 이런 곳에다가 인공 구조물 세우고 또 산호초에다가 콘크리트 부어서
그냥 콘크리트 섬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우리 섬이잖아. 우리 영토야. 니들 다 못 들어와. 여기 있는 자원 다 우리 거야. 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우리 남해 구단선이야. 9개로 꺾어지는 자기네들이 영해선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베트남 완전히 그냥 감싸버리고 필리핀, 브루나이 다 감싸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다 우리 내해야. 우리 내해니까 여기에 있는 자원은 전부 우리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그걸 서해라고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냐라는 건데, 그걸 지금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정치권, 도대체 어디까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안 염전노예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며 한국 일부 염전의 천일염 수입을 금지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중국과 같은 급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한 것인데, 전국 혼란이 정리되고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미국의 한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3일 미 연방 관세국경보호청이 신안염전에서 강제 노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수입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무부가 한국 농어촌 지역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는 국내 양식장과 농가 등에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 실태 범위를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고용주로부터의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데요.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고 14명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한국, 특히 호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와 강제 노역 실태를 공식화할 경우 이는 한국산 소금은 물론 다른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로 확대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러한 조사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대응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염전노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신안군과 해당 염전 측은 다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잡아떼고 있는데요. 신안군청과 현지 경찰은 피해자들에 의해 모두 가해자들과 한 통속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러한 노예 사건을 문제로 생각하기는커녕 해당 범죄자를 군의원으로 당선시키는 등 되려 응원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한민국이 인신매매국, 강제노역국으로 전 세계에 낙인 찍히기 전에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적 각성과 압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신안 염전노예, KBS, SBS 등에서 많이 보도를 했죠. 보도를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 된다. 이건 뭐냐? 그 지역에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증언 또는 주장들에 따르면 여기 있는 공무원, 경찰 등이 전부 한 통속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염전노예 용어 자제 호소 기자회견 22년 2월 3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SBS가 염전노예 보도를 하고, 그래서 염전노예 하니까 듣기 기분 나쁘다. 왜 염전노예라고 자꾸 하냐? 라는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이 도덕성이 아주 좀 이 보편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어떤 유튜버가 내가 직접 들어가서 현장 취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갔다가 이 파출소 또 이 염전노예 하는 그 업주 다 한 통속이다. 파출소는 뒤를 봐주고 있고 이런 식이다라고 폭로하다가 목포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신안 구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해서 30시간 동안 구금돼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해결이 또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한국은 자정작용이 안 된다. 자정이 안 되면 외부에서 강제로 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전 노예했던 그 염전 사장이
2018년, 2022년 당선이 되어서 신안 군 의원으로 현재 재임 중이라고 또 SBS가 보도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염전노예를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인권 학살, 말살 정책을 편 자가 군의원이다. 그것도 재선이다.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또 이 염전노예에 더해서 이제 농가들 요즘 뭐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계절제 인부들 그러니까 농촌이 바쁜 시기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확 시기, 파종 시기 이럴 때 그럴 때만 한정적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 계절제 인력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 뺏고 또 임금 안 주고 때리고 작업 잘 못한다고 때리고 그리고 그 경작지 주변에 아주 허술한 농막 지어놓고 거기에 집단 수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1700년대, 1800년대의 미국의 흑인 노예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 지역에 인신매매, 이게 인신매매죠. 노예 과거에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그 인신매매 실태를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왜 이러냐. 한국은 특히 그 지역은 자정이 안 된다. 자정이. 그리고 국민들 좀 알아라. 그 지역에 지금 또 그 지역의 정치권 어디와 리크가 되어 있냐. 그거 좀 알아라. 이런 거 아니겠냐. 라는 댓글들이 인터넷에서 마구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제 주장은 아닙니다. 전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본 적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 특정 지역의 이런 인권 실태를 계속 때리고 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이 기사가 올라온 그 댓글 수백 수천 개의 댓글에 이건 그 지역 정치인들이 다 한통속이다. 그런데 그 자를 지지했어야 되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 지지하는 그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은 국가 전체가 인권 문제로 낙인 찍혀서 굉장히 힘든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1차 경고 차원이 아니겠냐. 이렇게 1차 경고 약할 때 그 경고를 알아듣고 바꿔야 되겠죠. 네. 대통령 선거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땅덩이를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 여객기 수요가 있는 나라지만 자체 개발한 여객기 모델이 없어 대부분의 여객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 중국이 최근 관세 전쟁에 대응한다며 미국산 여객기 인수를 거부하고 받아온 여객기들을 반품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재발등에 도끼를 찍었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샤먼 항공이 미국 보잉사에 주문해 최근 기체를 인수했던 보잉 737 맥스 여객기를 반품하기로 결정하고 저장성 보잉센터에서 출고된 여객기를 미국 본토에 있는 보잉사로 되돌려 보냈다고 복수의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중국 정부가 일선 항공사들에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인데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무역전쟁이 한창이니 미국 보잉 여객기를 더는 인수하지 말라라는 강제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객기 완성기는 물론 항공기 관련 장비나 부품 구매도 중단하라고 일선에 지시를 했는데요. 대체품으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를 구매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태가 미국 보잉사에 치명타를 줬다며 이번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미국이라고 꼬집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주식시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량으로 조달하려는 C919 여객기는 부품의 90%를 미국에 의존하는 기종이라며 중국이 미국에서 부품 조달도 차단할 경우에 C919 생산 역시 중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C919는 엔진은 미국 CFM 인터내셔널에서 항공 전자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은 미국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달하고 있고 블랙박스, 연료 개통, 조종 개통 역시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과 파커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부품 구매 중단 조치를 이어갈 경우 물류와 관광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끊었다가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중국, 이번에도 재발등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시진핑이 기분 나빠서 야 보잉 거 받지 마, 받은 것도 돌려줘, 이제 이렇게 했는가 본데, 중국 샤먼 항공, 그러니까 대만 맞은편에 있는 그쪽이죠. 중국 땅덩이 넓으니까 기차 타고 다니면 아무리 고속 처리를 하더라도, 또 중국 고속철 제가 타보니까 빠르지도 않더라고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같이 큰 나라들은 국내선 이 항공사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덩치가 크죠. 비행기 소유가 많죠. 여기 샤먼 항공에서 보잉 737 맥스를 주문해서 이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도색하고 또 자기네들 회사에 맞는 또 인테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좌석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도 다 하고 했는데 인수해 왔는데 그다지 반품. 그리고 앞으로는 부품도 수입 안 하고 이 미국 거는 보잉에서 어떤 것도 납품받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 그럼 보잉 큰일 난 거죠. 로이터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잉 큰일 났다 이렇게 쫙 보도를 했어요. 왜냐? 트럼프 싫어하니까 거기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보잉이 유탄을 맞았다라고 해서 이 반감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는데, 정작 보잉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시장에 엉뚱한 식으로 반영되는 거죠. 왜? 저래봐야 중국은 며칠 있다가 아니 그거 아니고요 하고 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왜 돌아서냐? 여기 C919라는 중국 국산 항공기를 써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가 정말로 순수한 국산이면 이 보잉이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90%가 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좋아서 그래 보잉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 계속 다른 거 계속 수출해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게 또 관세가 또 중국도 만만찮게 지금 붙여놨죠. 미국이 수출도 안 할 뿐더러 관세가 비싸가지고 이거 뭐 비행기 만들 수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그리고 부품 수입 안 하면 지금 미국 보잉제 예객기가 중국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품이 계속 들어가서 정비를 해줘야 가동률이 유지가 되는데, 부품 수입을 중단해버리고 또 당한 측에서는 그래 알았어 안 줘, 니들한테 안 팔아, 자 이렇게 되어버린 다음에야 이제는 항공기 가동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고는 앞으로는 운행조차 못하게 되겠죠. 그럼 뭐 에어버스 A320 사면 되지, 에어버스 거 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에어버스에는 미제가 없겠습니까? 엔진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이 미제죠. 그러니까 미국제 안 쓰고 미국제 부품 안 써 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항공 분야는 라는 겁니다. 자, 2연타 자책골을 쏘는 셈이 되는데, 이게 뭐냐? 2022년도에 호주가 당시 이제 호주는 그 보수 성향의 자유당 정권이었죠. 반중이었어요. 지금 완전 친중 정권이지만, 그때 호주가 코로나19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나온 거잖아, 중국 니들 책임이야 하고 따졌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당시 열받아서 야 호주에서 석탄 수입하는 거 수입하지 마, 끊어버려. 자 이렇게 됐는데, 석탄 수입을 끊어버리니까 중국은 화력 발전으로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충당하죠. 그래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난방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중국이 호주에게 잘못했다, 실수했어 하고는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 굴욕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시진핑 한 사람의 자존심, 그 한 사람의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야 미국한테 타격 좀 줘야 되겠다, 수입하지 마, 있던 것도 반품시켜, 그리고 부품도 가져오지 마 라고 한 여기에 밑에서 주석님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라고 조언도 못 해주는 이 중국, 정말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죠. 네, 우리나라도 특정 정당이 특정 정당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거의 이 시진핑과 같은 이런 이 절대 권력을 한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독재는 끝이 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